자, 진도 국립자연휴양림의 금요일 아침. 오늘 원래 관매도를 들어가 볼까 했으나 제주 남쪽으로 지금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포기하고 진도를 떠나기 전에 아침에, 금요일 아침인데 마지막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안에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바람이 좀 많이 세요. 원래 여기가 바람이 좀 부는 해안가라서 바람이 불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바람이 셉니다. 자, 여기 휴양관과 숲속의 집 방문자 안내센터가 병풍처럼 쭉 뒤쪽으로 둘러져 있고, 앞쪽으로 넓게 산책로하고 목공체험관하고 해안가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휴양관은 지금 거북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1층, 2층에서 방들이 쭉 있습니다. 원룸 형식으로. 그리고 숲속의 집들은 저렇게 판옥선, 유선신 장군의 판옥선 모양을 떠나서 각각 독립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비교적 여러 사람이 머무는 큰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구조고, 저쪽에는 아주 작은 구조의 또 한옥전들이 있습니다. 인기가 좋겠죠. 하지만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이 다 그렇듯이 벌레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안 되겠고, 저 앞에 아주 멋있는 사택처럼 크게 제일 전망 좋은 곳에 마치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예전에 쓰던 그 해안가 절벽이 있는 집처럼 멋있는 곳이 있는데, 저게 목공 체험관이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저 뒤쪽에 있는 방문자 안내센터에서 쭉 내려온 데크가 있고, 산책로가, 사실 그 구조상에 지도하고 여기 지금 휴양림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그림으로 표시된 지도하고 실제 여기 들어와서 보면 안 맞는 게 있는데, 뭐가 안 맞냐면, 보면은 다 맞는데 끝으로 이렇게 통하는 길들을 막아놨더라고요. 저 끝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도로처럼 만든 데를, 도로를 막아놨더라고. 뭐 위험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쪽에 앞으로 더 다른 야영장이나 그런 추가 공사를 하려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싶었는데 이 산책로를 들어가는 길이 여기 하나인 것 같아요. 들어가 봐야죠 뭐. 오늘은 파도가 조금 더 거세요. 확실히 너울이 내일쯤에 해서 내일 밤중에는 아마 조금 많이 최고로 바람이 세고, 내일 밤중 시작해서 모레 밤까지 제주뿐만 아니라 남해안, 그 다음에 경남 쪽 그런 쪽으로 국지성 호우가 올 확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는 건 힘들죠. 지금 섬에 들어가서 관매도의 그 곰솔 해변에 텐트를 치고 하루 관매 팔경을 쭉 돌아보고 식사는 거기서 관매도 짜장면 같은 걸로 해결하고 하려고 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뭐 그 섬 해안가에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포기하고 목공체험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저 위쪽에 있는 판옥선 모양의 숲속의 집 A동들, 규모가 큰 A동들 가운데 내가 머물렀던 거북선 모양의 여기 수양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방문자 안내센터. 저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상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경일을 하거나 청소일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주 힘들게 땡볕에서 일하고 하시지만, 저 안에 국립공원 직원 티를 입고 계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꿈의 직장이네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꿈의 직장입니다. 저도 이곳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끝에 작은 판옥선처럼 보이는 것들, 저게 숲속의 집 B동. 전부 저쪽에서부터 해안가를 향해서 이렇게 경사가 내려진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참 이 건물들이 특징이 저 뒤쪽에서 진입하는 그 정문이 전부 2층이에요. 그리고 2층에서 지하를 내려가듯이 1층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문이
뒤쪽에 문들이 2층에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저 판옥성 B동 같은 경우도 2층 저기로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실내에 있는 계단으로 1층으로 내려가면 지하같이 거기가 방이 되는 거죠. 자, 목공예 체험관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만들면서 여기다 조경을 하면서 꽃을 심은 것 같은데 수국 종류인가요? 제대로 살리질 못해서 다 죽었네요. 관리를 뭐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쪽이 어떤 그 자연 환경이 이게 살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폭탄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참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제일 남쪽 끝이라서 역시 야자수가 있습니다. 자, 목공예 체험관 안쪽인데요. 저 안쪽 베란다를 보면 가장 좋은 전망을 저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잠겼습니다. 목공예 체험하는 그 시간에만 열도록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쉽네요. 안쪽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해안가로 내려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해안가로 내려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로 금지한다고 방 안에도 써 있었고, 어쨌든 목공예 체험관 저 앞쪽 베란다로 통하는 길은 문이 잠기면 따로 없기 때문에 예정된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죠. 이렇게 산책로를 쭉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해변을 감상하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근데 나무들에 가려서 역시 전망은 저 높은 건물 방 안에서 볼 때가 더 좋네요. 제가 72년생이니까 70년대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어렸으니까 80년대 때부터 슬슬 제가 그 애기였던 기억이, 국민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세상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우리들의 꿈은 전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으면 이런 아름다운 곳에 별장 하나씩 갖는 게 또 다 꿈이었어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그게 로망이었죠. 어떤 뭐 7, 80년대 뭐 미국 외화나 뭐 그런 걸 봐도 정말 저렇게 멋있게 사는구나, 나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별장을 가져야지 했고요. 실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의 어떤 호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90년대가 되기 전에 별장을 서로 나눠 쓰는, 뭐죠 그게, 콘도 같은 문화가 처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큰 무슨 리조트 대기업이 붙는 건 아니었고, 그런 뭐 호수 주변으로 쭉 들어서 똑같이 생긴 모양의 콘도들이 몇 개 있고, 여기 이제 자기 편할 때 들어오게 되는, 아주 그때만 해도 극소수 일부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 지금처럼 뭐 콘도 분양권이 막 뭐 떠돌아다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그렇게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아는 사람만 즐기는 그런 문화였죠. 있는 사람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콘도 분양권이든 뭐 리조트든 뭐든 간에 비싸죠. 지금도 굉장히 비싸고, 남들과 같이 나눠 써야 되고, 황금 성수기 때는 또 내 맘대로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요. 그죠? 내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그 부잣집 아들을 친구로 둔 덕택에 뭐 무주 리조트나 그런 데도 한번 자기네 아빠가 회원권이든 그런 데 친구들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자,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어떤 별장을 짓고 싶어도 일단 그 땅이 자기 사유지가 아니면 안 돼요. 사유지.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싼 땅에 자기가 짓고 싶은 별장을 짓는 거, 검소하게 소박하게, 그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말 경치 좋은 곳에 멋지게 짓고 싶다 하면 일단 그 땅이 문제가 돼요. 땅뿐만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죠.
돈이 많아도 그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국립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가 좋고 멋있는 청정지역, 나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국립공원 안에 국가 권력으로 제일 좋은 곳에 땅을 할애해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사설 콘도 리조트보다 훨씬 좋아요. 경치나 이런 휴양으로 따지면. 대신 뭐 이 안에 뭐 골프를 치고 뭐 그런 건 없겠죠. 사우나가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것이 꼭 큰 제1차적 목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립휴양림이 좋아요. 그리고 이 국립휴양림이 또 좋은 게 뭡니까? 아, 나쁜 점도 있죠. 아까 그 콘도 리조트처럼 성수기 때는 이거는 누가 먼저 빨리 예약을 하냐.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죠. 빠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이 우습게 돼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노쇼족이라고 하죠. 예약만 하고 안 오고 뻥크 내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약해요. 몇만 원만 내면 돼요. 뭐 큰 이 불이익도 없고, 뭐 계속 그런 뻥크를 내면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뭐 다음번 예약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가족이나 친구, 지인 주민등록번호로 그냥 들어오면 돼요. 돌려막기로 뭐 쓰면은 뭐 나한테 불이익이 올 리가 없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위약금도 싸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재미로 그냥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걸어서 예약을 해놓고 그 시즌 되면 갈까 말까 하다가 오기 싫으면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작 오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피해를 봐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예약을 했을 때도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목금 2박 3일을 묵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방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매 시간마다 보다가 하나가 딱 비어있는 걸 보고 여기를 재빨리 예약을 한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예약을 하고 싶었죠. 이쪽에 예약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는 당연히 자리가 없고, 그나마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저 수양관에 했는데, 연립동이죠. 그리고 제가 왔는데 2박 3일 동안, 그러면 모든 객실이 다 불이 켜져야 하잖아요, 저녁마다. 첫날 저녁도 그러고 둘째 날 저녁도 그러고. 불 켜진 데가 제 방을 포함해서 3군데 4군데씩 밖에 없어요. 아, 다른 데는 다 그럼 불 안 끄고 뭐 불 안 켜고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주차된 차들을 보면 알거든요. 여기 주차장은 저쪽 한 군데 뻔한데, 직원들 차량으로 보이는 거 빼고 주차 대수가 참 가관입니다. 대여섯 대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 수대로 사람들이 한 방 주차장에 있다고 봐도 이 많은 방들이 대여섯 개 빼고는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약 문화, 그 다음에 뭐든지 그냥 하든 안 하든 먼저 선착순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 피해보는 것보다 빨라야 한다, 나만 살면 된다, 그런 아직 그런 후진국 때의 그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후진국,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후진국이었다가 먹고 살만해진 지 변화가 너무 빠르게 몇십 년 만에 됐어요. 50년 전만 생각해봐도 천지차예요, 천지차. 외국의 선진국들을 비교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토인 같은 미개한 종족이었죠, 문화가.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쇄국을 하면서 거의 삼국시대 같이 우리가 계속 교류만 했어도 우리도 일본만큼은 됐을 거예요, 못 돼도. 근데 그 소통과 교류가 그렇게 중요한데 말이 자꾸 산으로 가고 바닷속으로 가네요. 산책 코스가 원래는 저 비포장 도로길로 해서 저까지 쭉 해서 저 뒤에 도로 통해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도로가 막혀 있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결론을 내야죠. 국립자연휴양림 안에 올 수만 있으면, 예약할 수만 있으면, 그 옛날 아주 부자들이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개발 제한도 묶여있고 뭐 개발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데를 어떻게 뭐 어렵게 사들여서 별장을 짓고 1년에 잠깐 와서 그렇게 한여름 와서
보내고 하는 것보다 아무 가진 거 없어도 예약만 잘하면 와가지고 정말 싼 가격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치가 좋고 전망이 좋은 데서 딱 즐기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물론 저는 없지만 돈이 있어도 별장은 안 지을 거란 얘기죠. 이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성비를 따져서. 자, 이쪽에서 바라보는 섬의 전망이 조금 보이네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참 말을 잘했어요. 앞에 나가 연설 웅변같이, 아니면 어떤 뭐 반장이나 회장이 돼서 앞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해도 참 말을 잘했어요. 어렸을 땐 책도 많이 읽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춘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가 어떤 자존감이나 너가 잘한다,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네거티브 교육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경 쓰는 게, 전체에서 보여지는 나 자신을 나도 신경 쓰게 됐죠. 그래서 내가 혹시 너무 재수없어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나 보이나? 왜냐면 모든 친구들이 뭐 지금처럼 왕따가 있던 시절은 아니고 다 나를 좋아해 주긴 했지만, 응? 역시 너는 머리가 좋아, 역시 너는 빨라, 두뇌 회전이 빨라, 역시 말하는 거 봐.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주눅이 너무 튀니까, 그래서 일부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고, 눈치도 뒤늦게 채는 척 하고, 속도를 맞췄어요. 좀 하향 평준시켰어요.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어눌하게 쉬운 말로 유식한 말 하세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면 자연히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도 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지금처럼 논술이 있거나 하면은 아주 좋은 능력인데, 일부러 그걸 내가 퇴보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0이 넘어서 보니까 사실 또 내 직업상 이렇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한테 그렇게 막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런 걸 찍으면서 스스로 혼잣말을 해보고 녹화를 하고 들어보니까 말을 너무 못해. 정말 어떤 언어 장애가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정규교육 가방끈이 굉장히 짧은 사람처럼 말 중간중간에 혀를 쩍쩍 차는 그런 버릇이 굉장히 심하고, 역시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봐야 돼요. 그 혀를 차는 버릇은 왜 생겼냐면, 예전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머릿속으로 따다닥, 이거는 그렇지 하고 따다닥 속도를 높여가면서 연산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딱 입으로 내뱉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그거를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 새끼는 너무 잘난 척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주눅이 내가 스스로 드니까, 한 템포씩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였어요. 그런 습관이. 뭔 말을 하려다가 속으로 죽이고, 이걸 어떻게 쉽게 천천히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혀를 한 번씩 찼던 건데,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섭게 들어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어디 듣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예요. 지금 이런 걸 녹화를 하면서 일부러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고 잘하고 버벅거리지 않고 혀도 좀 덜 차고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누가 듣든, 내 스스로가 듣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비디오를 보든 간에 내 말을 들으면서, 목소리도 사실 변성기를 잘못 지나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답답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좋아지겠죠. 자, 역시 끝길은 지도하고 틀리게 통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쪽은 여기 나온 그 전면 그 지도 구조 안내도하고 틀리게 저 위에 도로하고 이렇게 순환돼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이렇게 해서 왔던 길로 백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국립자연휴양림이 이용과 예약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역시 국립자연휴양림이 어떻게 좋은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짧게 덧붙이자면,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이 역시 다릅니다. 성수기라면 1년 중에 어떤 여름 휴가 성수기, 또 어떤 유명한 산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은 그때가 단풍 시즌이어서 관광객, 등산객이 많이 온다면 그때가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계절 시즌하고 상관없이 항상 국립공원에서 성수기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숙박을 하는 것은 금요일 밤, 주말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토요일 밤 해서 일요일은 돌아가겠죠. 그때가 가격이 더 셉니다.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은 한 1, 2만 원 더 센데, 보통 많아봤자 만원, 한 2만 원 더 센데, 하룻밤 숙박이요. 문제는 뭐냐면, 모두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 대부분 쉬기 때문에 그때는 예약이 하늘을 걸 따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별 사람들이 다 옆에서 하면서 지켜야 할 매너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80%고요. 어디 가나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평일날 오면 굉장히 싼 가격에, 그리고 지금처럼 노쇼족도 많지만 굉장히 싼 가격에 이렇게 한적하게 이 모든 부지가 내 개인 사유 별장인 것처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물론 모든 문화체험이나 어떤 동호회나 개인 배움을 위한 단체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 5일 근무돼서 좋다고들 생각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노예계층 서민들은 주 5일이라고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서, 그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나도 이거 해볼래, 나도 저거 해볼래, 나도 여기 묵어볼래 하면서 아주 힘들게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참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마치 노예들이 귀족 잠깐 흉내내고 만족하듯이, 표현이 참 이렇게 좀 신랄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기회가 이렇게 주중에 나오면 정말 귀족 같은 휴가를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여유있게. 어떤, 여기는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힐링하려고 대부분 오잖아요. 근데 바로 옆집, 아니면 바로 앞집, 아니면 어디 가는데도 이 안에서도 부대껴서 옆에서 막 나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큰 소리도 웃고 떠들고,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여기서 지켜야 할 룰을 막 위반하면서, 여기서도 사실 그래도 우리나라 단속도 잘 안 해요. 경찰들도 와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지휘를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위법을 해도 성수기 휴가철에 보면 쓱 한번 뒷짐지고 보고 가죠. 우리나라 정서가 굉장히 이게 성문법 위주가 아니라 옛날 그 전통 그 씨종 마을이나 아니면 부종 마을, 마을 공동체 대가족제에 대해서 관습법적인 그런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나라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뭘 배우러 다닌다는 듯이 나라의 어떤 혜택 혹은 휴가와 힐링, 여행을 다닌다 할 때는 빨리 주 5일 근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중에 근무하는 노예제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일단 10년 계획을 잡든 20년 계획을 잡든 젊었을 때부터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200배, 300배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기가 돈을 그만큼 안 벌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갖고 계층 간의 어떤 그 수직 상승을 통해서 이런 생활의 어떤 이 얽매인 생활에서 탈출을 해서 새로운 생활을 영위해보자. 대부분 그렇게만 대한민국에서들 어떻게 꿈꾸는데, 그러지 않고 버는 수준, 경제적 수준은 일정하더라도 아까처럼 일하는 시간을 틀리게 만드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고민하고 노력해서 조금씩 옮겨가든 한 방에 옮겨가든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그쪽으로 자기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면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큰 변화 없이 그 일정 계층 이상의 어떤 생활 수준을 영위하더라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여유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져요. 예를 들면 주중에 이렇게 훨씬 싼 가격에, 지금 저 좋은 콘도를 4인실인데 나 혼자 썼거든요. 하룻밤에 5만원이었어요 45,000원이었나? 이틀에 9만원, 9만원에서 10만원이죠. 다른 부대 비용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너무 좋죠. 만약에 저기 4인실이라서 정말로 4명이 왔다, 4명까지는 뭐 돈 추가를 안 받으니까 하면은 4명이서 45,000원 뭐 5만원 낸다고 생각해. 한 사람 앞에 만원씩이죠. 이건 뭐 거저죠, 거저. 지금 21세기 지금 2017년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뭐 동네 허름한 모텔방 저기 가야죠. 그 모텔도 뭐 간신히 2사람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거기 4명이 억지로 우겨져 들어가면 추가 요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내 여행은 지겹다, 해외로 가겠다 할 때 마찬가지죠. 국내 여행은 지겨워서 해외로 가겠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좀 있으면 10월 저기 황금연휴 뭐 임시공휴일 붙여가지고 대체 휴무일 해서 열흘간의 휴일이 뜨는데 저는 그때 별로 어디 갈 계획이 없습니다. 가게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사람들이 한적한 뭐 선유도 같은데 바닷가로 잠깐 캠핑을 갈 수도 있겠지만 큰 뭐 국내 뭐 좋은 관광지랄지 아니면은 해외여행 안 가요. 어렵게 뭐 이렇게 뭐 시간을 내서 뭐 어떻게 뭐 비행기표 예약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이렇게 좀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보기는 했는데, 살펴보긴 했는데 역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 비행기 싸기 일단 그때는 누구나 다 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여기 막 북적북적 오고 비싼 가격에도 난리를 치는 것처럼 비행기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때는 좀 비행기 값의 뭐 변동폭은 여기 비수기 성수기 숙박비의 그런 변동폭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예를 들면 뭐 마카오 같은데 가장 가깝게 3시간 직항으로 3시간 45분 걸려 간다, 홍콩 마카오. 그러면 제일 비수기 때는 왕복 30만원에 갈 수도 있어요. 왕복 20몇만 원이나. 그런데 이번 10월 같은 때는 아무리 싼 항공기 뭐 그런 거 검색을 해서 대충 어떻게 날짜를 조정한다 해도 비행기 값만 일단 왕복 6, 70만 원이니까 뭐 3-4배는 기본이죠. 일단 타이 같은 데는 뭐 그렇게 태국 같은 데 가서 아주 막 호텔급 그런 데를 빌려 갖고 해도 숙박비가 뭐 며칠을 자도 10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 워낙 물가가 싸서 숙박이. 그러나 비행기는 왕복 이런 황금 연휴에는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가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가더라도 아주 그 사람들하고 북적북적 휴양지에서도 시달려야 되는데,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일에도 어떻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자기가 만들면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고, 그거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해서 그런 변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비수기, 그럴 때 물론 거기 기후가 좋아야 되는 때죠. 가게 되면 아주 비행기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비행기 값도 어마어마하게 싸고 가서 휴양지에서도 사람 이렇게 뭐 바글바글 안 하고 정말 영화처럼 쉬고 오고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동해철 휴양림 진도 아래를 다 둘러봤습니다.